우리말에 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이르거나 그것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제대로 춤꾼인 사람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 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지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무용가이자 연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심 국악소리 대표 장임순님의 인생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춤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극 동아리 담당이셨던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연을 보러 간 날이었다. 무대극인 줄 알았던 그 공연은 알고 보니 마당극이었다. 악기를 쳤다가 연기를 했다가 관객석에 앉았다가 다시 무대로 나갔다가 사면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너무 신기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망치로 쾅 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운명의 그날이었다. 당장 찾아가 배우고 싶은데 어리다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놀이패 한라산을 찾아갔다. 집에서는 광대짓을 한다고 족보에서 빼겠다고 난리가 났고, 부모님은 연습실을 찾아오기도 하셨고, 어머니는 나랑 말도 안 할 뿐더러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셨다. 엄하고 무서웠던 아버지를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나 자신도 놀랄 따름이다. 내가 생각을 해도 자식 중에 나만큼 속썩인 자식은 없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힘들게 활동하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나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나의 스승님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다. 언니 하며 지내던 그 사람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보고 난 뒤 나는 춤을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다. 나의 간절함이 전달된 걸까? 큰절 한번 올린 후 언니에서 스승님이 된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장임순 또한 없었을 것이고 나는 춤꾼이 아닌 마당판 배우로만 살았을 것이다. 예쁘고 곱게만 추는 춤은 춤이 아니야. 그 춤에는 희노애락, 삶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야 돼. 움직이는 몸짓, 손끝, 버선 발끝, 표정에서 표현이 돼야 해. 너가 만약 예쁜 춤을 추고 싶으면 그냥 마네킹이 되든지 인형이 돼. 그건 인형들이나 하는 짓이야. 어디서든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너가 추고 싶은 춤판이 있으면 출 수 있어야 해. 길거리를 가다가도 거기에서 흥이 나면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게 춤꾼이야. 그렇지 않고는 춤꾼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춤추는 게 정말 좋다. 그래서 스승님의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고 진짜 제대로 놀 수 있는 춤꾼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평소 몸이 편찮으셨던 스승님은 일찍 유명을 달리하셨다. 우리의 관계는 길지는 않았지만 매우 깊었다. 당시 20대였던 나는 존경하고 아끼는 분을 보낸 슬픔에 한동안 춤을 출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나긴 시간을 좌절 속에 보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2000년도에 포항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 나는 마당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무악과 극을 할 수가 있었다.
어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다는 큰아들의 말에 오랜 별거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결심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나약하지 않았고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불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아이들에게 충실하며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언젠가 부모님을 뵈러 제주도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아무도 없는 포항에서 애들 가르치고 대학 강의도 하고 교수님 소리도 듣고 참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 부모님이 내게 주신 자신감으로 우리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자. 엄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줄 순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업으로 하면서 사니 너희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정말 좋다. 두 아들에게 말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SNS로 친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또 한 번의 운명이 되었다. 그 사람의 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빠져들어갔다. 춤은 나 혼자만 노는 것이어서는 안 돼. 너의 춤을 보고 같이 흥을 낼 수 없다면 그건 죽은 춤이야. 관객의 호응이 없는 건 안 해야지. 그걸 왜 하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옛 스승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하는 것과 우리 춤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비슷했다. 그렇게 김지립 스승님을 나의 두 번째 스승님이자 마지막 스승으로 모실 것을 마음 먹었다. 2014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 지역 토속민요로 첫 공연을 올렸다. 보조금이나 후원 없이 공연을 하다 보니 매해 진행하지 못해 경련으로 2회의 공연을 마쳤다. 2018년부터는 국악 뮤지컬로 또 마당극으로 포항 토속민요와 지역의 인물인 석곡 이규준 선생의 이야기를 작품화하였다. 나는 화려하고 큰 무대보다는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소소한 것들이 더 좋다. 내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나도 만족할 수 있고 관객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한다. 나는 몸으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다. 몸과 손끝, 발끝,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우리 전통춤은 과학이다. 자연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나는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춤꾼이고 싶다. 나의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행복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무용가 장임수님의 인생책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그 책의 주인공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장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춤꾼 장임순입니다. 멋진 소개네요. 네, 춤이 녹아있는 장임수님의 인생. 뭔가 순백의 하얀 느낌이면서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떠신가요? 네, 전 지금도 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춤을 추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참 잘했다 하고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오늘 이 포항 사람들 이야기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네, 몇 번의 방송이 있긴 했지만 그냥 춤의 이야기, 연희의 이야기만 진행을 했었지 그 속속들이 제 속을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참 잘했다. 오늘 저를 섭외해 주신 분이 누군지 정말 좋은 분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광스럽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까지 두 분의 스승님이 계신데요.
무용계에서 스승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를 이 땅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인의 피를 갖게 해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스승님은 이 땅의 음악과 이 땅의 몸짓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올곧은 춤을 출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주신 두 번째 부모님이시죠. 아, 두 번째 부모님. 네.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네요. 인생책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우리 지역 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희자로서 예로부터 관심이 많았고 꼭 언젠가는 해야지 해왔던 포항만의 소리, 포항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마당극으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요. 지역에서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소리를 가지고 지역의 소재만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사명감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어떤 네, 문화를 이끌어가야겠다. 사명감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너무 거창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릇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포부를 갖지 못하고요. 그냥 네. 제가 놀고 싶은 판이 그런 판이기 때문에 제가 놀고 싶은 대로 남의 시선 상관없이 그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의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쵸? 네.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중이군요. 네. 장임수님께서 춤추는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동작도 동작이지만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표정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어떤 식으로 배우셨고 또 연습을 하시는지. 처음에 저희 스승님에게 춤을 배울 때 큰절을 하고 나서 딱 시작한 게 거울만 쳐다보는 거였어요. 네. 3개월 넘을 동안 춤의 동작은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거울만 보게 하셨어요. 일주일은 웃게만 하시고 또 일주일은 뭐 화난 표정, 슬픈 표정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게요. 네, 막 짜증이 나는데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스승님께서 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웃지 않고 있으면 참 표정이 무거워요. 그래서 스승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고 기본인 춤추는 사람 그리고 연희를 하는 사람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그 춤에 연희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무대에 서 오셨을 텐데요. 네. 매번 어떤 가짐으로 무대에 오르고 또 내려오시나요? 저는 관객이 정말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스승님 다음으로 관객입니다. 그래서 늘 공연을 하지만 늘 가슴이 떨리고요. 긴장하고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몸을 떨어요. 지금도 떨고 있어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지금도 떨고 있어요. 근데 네. 공연을 하다 보면 네. 그 긴장감과 떨림이 사실은 공연을 하면서 그 맛으로 같이 승화가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떨림이 공연을 끌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공연을 끝나고 나면 정말 잘했다. 내 가슴을 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그리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리고 뒷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네. 공연을 하거나 전통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품을 하나하나 연습을 시작이 되면 그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작품을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 하나가 끝내놓고 다음의 작품을 생각하면 전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 작품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늘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전통을 하더라도 어떻게 새롭게 관객들한테 전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연출의 방향과 그리고 그 공연을 관람온 관객들이 받아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좁혀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단원들하고 연습을 하면서 단원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면 어떻게 공연을 하면 이 사람들을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수입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연습밖에. 늘 답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관람을 하면서 단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과 공부를 통해서 무용가가 네. 되는 것에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장임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필요한 자질이 있을까요? 필요한 자질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것을 음악이나 몸짓이나 모든 것이 내가 소화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질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 그리고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똥냄새가 날 정도의 땀을 흘리는 노력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무용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도전하세요. 네. 앞에 계신 우리 DJ분 그리고 감독님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 연희는 춤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의 삶을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임숙님께서 올해 이미 했던 공연이나 계획하고 있는 공연도 있을까요? 7월 11일 날 마당극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포항의 토속민요와 그리고 포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공연이거든요. 앨범으로도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9곡을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쁜 그리고 성인 제자분들이 같이 아마추어지만 녹음을 했습니다. 포항 오천읍 문충동에 문충초등학교가 생기기 훨씬 오래전부터 네. 불려지던 소리인데 소린말만 있고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곡을 제가 붙이고요. 그리고 포항의 작곡가 김광수 작곡가가 편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우리 예신국악연구소의 예쁜 초등학생 그리고 7살 난 공주 이렇게 9명의 친구들이 함께 불러줬습니다. 늘 마당극은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 하에 지금 7월 11일 날 첫 공연을 마쳤고요. 그리고 9월에 춤을 주제로 하는 춤과 연희를 주제로 하는 저희들 정기 공연이 계획 중이어서 지금 연습에 들어갔고요. 12월에는 올해를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저에게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제자분들이 스승과 함께하는 사제소통이라는 발표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올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연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라고 하면 스승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올곧게 우리의 음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춤꾼으로서 연희자로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리고 창작을 통해서 관객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역에서 좀 더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입니다. 무용가 장임수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고향이죠. 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 땅에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저희 스승님께서 춤의 올곧은 길을 가르쳐 주셨다면, 제주도는 저를 밟고 일어난 것이고요. 포항은 저를 성장시켜준 고향입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무용가로 그리고 연희가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심 국악소리 대표 장임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보니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했어요. 포항 사람이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지은이었습니다.